입니다. 네, 네, 이제 8시니까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줌 강의 호스트를 맡은 PT 송선미입니다. 줌 강의에 앞서 오디오 켜시고, 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바른 자세 유지와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소리는 강사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을 생각하면 어느 땐 대쪽 같고요. 어느 땐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갈대처럼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네, 항상 먼저 좋은 책을 읽으시고 아침마다 내용 정리로 사장님들에게 동기부여와 지식, 지혜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 항공무역업 특수한 직업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탄탄한 사업을 하시다가 아내인 정경수 그룹장님께서 월 4천 수입이 되는 시점에서 PM의 비전을 보시고 원잡으로 전업하시고 부부 사업자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불멸의 지혜라는 책을 발본색원하는 마음으로 분석하셔서 몇 주 준비를 많이 하신 공들인 내용으로 열정으로 강의해 주실 심재석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대세입니다. 어, 저희 이제 더드림 그룹에 2024년에 이제 함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셔서 2024년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이 오은환 그 작가님의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함께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안 읽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아침에 하이 더디림을 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그전에는 한 번씩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이 더디림을 하면서 매일 일찍 일어나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을 우리 더디림 그룹 식구들한테 사장님들한테 함께 그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뭐 그 책 읽은 걸 가지고 오늘 북 준비팅으로 이 책에 대해서 또 어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우리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좀 이렇게 두껍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얇은 책,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읽기가 쉽습니다. 읽기가 쉬운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어, 이게 전체적 내용은 좋은데, 이게 딱 이게 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으니까, 이 책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꽃이죠. 꽃은 접니다. 예, 우리 본인들이죠.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는 거죠. 예, 내가 이제 꽃인 거예요. 저는 남자지만 꽃이에요. 우리도 사람들 다 꽃이지만 이 꽃은 누구에나 피는 거예요. 근데 그 필 시기가 있고 또 활짝 필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새싹이 돋고 자라고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1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들을 채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거기 보면 그 자기 개발서거든요. 자기 개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작가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원한 작가는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였고, 뭐 이런데, 이 여자들의 그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상한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자상하게 그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월 달에 있는 불멸의 지혜는 그 남자 작가거든요. 남자가 쓴 거라서 강합니다. 그런데 꽃은 누구나 핀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더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으니까 그 내용을 대충 이제 좀 파악을 하겠더라고요. 네, 꽃은 누구나 핀다. 1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네, 한 장당 제가 두 개의 PPT로 만들었어요. 자, 1장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자, 꽃은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모든 그 사람들 각자 자신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특별하게 막 심지어가 굳고
특별하게 뭐 월등하고 우리 눈에는 남들이 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도 잘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에 이제 첫 단락이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길이다. 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죠? 우리들이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우리가 미래에 나는 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우리들은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더 좋은 삶을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많이 쓰고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닌 타자에게, 남에게 정답을 구하는 거예요. 뭐 책에서 구하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어디에 뭐 일부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언제 당선될 것인가 될 것인가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부의 기준에 의해 끌려다지 않고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내부의 기준에 내가 끌려다니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삶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만나는 노력, 나 자신과 친해지는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자.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정답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리만의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스스로가 길이기 때문에 남이 시키는 거 잘하는 삶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는 나의 이미지예요. 나 자신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 멘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멘탈을 키워주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건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한테 타자에게 정답을 구하지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내하고 친해지는 거죠. 나 자신을 믿자는 거죠. 나를 만나서 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재섭이잖아요. 재섭아 너는 잘해. 너는 대단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하는 길이 맞을 거야. 함께 해보자. 나랑. 그렇게. 이거죠. 그리고 삶의 모든 페이지에서 기뻐하는 법.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행복은 고난이 이장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온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죠. 행복은 고난. 내한테 어떤 뭐, 어려운 점이, 어려운 게 오는 게 위장된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축복이 함께 온다는 거죠. 그걸 이겨냈을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느 페이지에서나 기뻐하기를.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도 깊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더 감사하기를. 이런 관점을 살자는 거죠. 내한테 지금 오늘 당장 힘들다고, 나 이거 실망하지 말고, 이 고난이 있을 때 축복은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페이지에서 내가 기뻐하는 법을 배워놓은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죠. 이것도 훈련입니다. 삶의 모든 페이지에서, 모든 일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은 값지고 귀하다.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성공의 비결은 그릿, 열정과 끈기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열정과 끈기. 성공의 성공을 결정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의지력이죠, 그죠? 오늘 내가 아침에 동기부여 글에도 마찬가지, 불멸의 지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그 믿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 건데 그 열정과 끈기가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 자체로 값지고 귀합니다.
지금 사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노력을 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 자체가 내가 성공하지 않았다 하도 그 노력 자체가 귀한 거거든요. 그 노력의 가치를 결코 폄하하지 마십시오. 천재는 노력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긴다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을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 노력이 그가 내가 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요.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왜 평생 이렇게 나는 왜 맨날 이래?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 자체가 값지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기세가 전부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이동기 교수는 낮은 자신감과 무력감은 완벽주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거 멋진 말이죠. 낮은 자신감과 무력감은 무엇에서 온다고? 완벽주의죠. 그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오면서 이미 잘하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러운 기준을 갖고 루저 프레임과 무력에서 벗어나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하면 처음부터 잘 타지 않거든요.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은 조금 가다가 넘어지는데 그 조금 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뭐든지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흔들지 않는 꽃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완벽하면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초라해지거든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완벽주의에 가까울 때 낮은 자신감과 무력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부끄러웠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나 그거 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면 어떡할까? 남들이 나를 어떤 시선을 바라볼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못한다고 손가락치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무력감이 생기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잠시만요. 네, 제가 음성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인생에서는 기세가 전부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죠. 무게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높이 기세가 전부니까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해서 한 일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한다는 주체성과 자율성은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의 원천이 된다. 스스로 선택한 일과 시켜서 한 일에 대한 태도와 결과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달라집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란 거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혹시나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그거 잘한 거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나는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자꾸 남 탓하고 누구 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더 부려넣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자, 더 멀리 보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멘토에게 가장 큰 선물은 훌륭한 멘토라는 명성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멘토만 따르지 말라. 여러 멘토에게 배운 다양한 지혜를 하나로 융합하라. 그렇게 만들어진 독특한 스타일은 당신만의 명성이 된다. 더 멀리 보려면 더 높이 올라가라. 이게 거인의 어깨에 이렇게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관찰하고 내가 그거를 따라하면 되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멘토로 삼아서 그거를 내가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어깨에 올라가서 보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직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보지만 이미 성장하고 나의 모든 단계를 밟았던 사람들은 높이 성장한 사람들을 그 어깨에 올라가면 나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성장이 빨라지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이게 이제 여기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가짐이죠. 지금도 이제 1장 전체가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내가 자존감이 있느냐, 아니면 그 무력감을 갖고 있는 이런 건데 이제 이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마인드셋이거든요. 성장과 한계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였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계적인 석학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 드웨, 그죠? 이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그 하나가 성장 마인드셋, 또 다른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성장하는 마음, 고정된 마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의 재능과 능력은 불변하는 고정된 자질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인생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준답니다. 다행히도 마인드셋은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0대, 40대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은 몰랐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옷이 있다. 타고난 옷이 있다. 자기 옷에 맞는 자기 색깔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태어난 그 환경, 또 살아온 환경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입고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이 래요 고정 마인드셋을 발견하고 인정할 것. 이게 제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자기가 자란 환경이 그거를 결정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자랐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그 호르몬에 자랐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 도시에 자랐죠. 뭐 이런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이제 거기에서 한계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게 발견돼요. 아, 그래. 이게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새로운 일 시작했으니까 아, 이건 안 돼. 내가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내가 새로운 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고정 마인드셋이 언제 나타나는지 파악할 거. 저 앞에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 또 파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 시작할 때. 그때 파악하고 발견된 고정 마인드셋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 고정 마인드셋의 목소리에 반박과 함께 살아갈 거. 내가 변화를 싫어하면 변화를 싫어하네요. 나는 집이 좋아. 아,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서 나는 항상 집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내가 집에 편하게 와서 뭔가 새로운 시작할 때 딱 집에 오고 싶어요.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에 그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고정 마인드셋. 그리고 내가 이제 뭔 새로운 일을 할 때 자꾸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집 밖에서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고정 마인드 딱 떠오르면 집에 가고 싶은 고정 마인드셋. 네 지금 집에 가면 너는 평소에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조금 참아내고 다시 밖에서 더 활동을 하고 가보자. 그러면 그 너는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그게 반박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고정 마인드, 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혼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고정 마인드셋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쳐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단단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그저 현재를 주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중심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그죠? 좋았던 과거, 뭐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것보다 현재를 주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중심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온갖 과거와 미래에 관련된 생각들이 불쑥 올라올 때 그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생각의 초점을 현재로 온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내가 뭔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다 보면 갑자기 과거 또 미래에 대해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근데 그 생각들이 현재에 내 집중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때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 내가 이제 인식하는 것, 인지하고 그 생각의 초점을 현재로 옮기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생각을 의식하고 대응하고 생각을 의도적으로 갈아 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을 덮어 씌우려고 애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고 오직 내 눈앞에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이게 흔들리지 않고 꽃 피는 꽃은 없습니다 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 멘탈, 또 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나 자신에 대한, 그죠? 나의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자,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지나면 2장이 뭐가 되냐면 누구에게나 피어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나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성장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재를 바라보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또 내 스스로 선택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었죠? 삶에서 기뻐하고 내 노력은 값지다 하고 내가 인생에서 기세를 갖고 이 시작하고 이렇게 막 내가 막 변화되었어. 그렇게 내가 고쳐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 시작해야 돼요.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려고 이제 그 피셔상에서 자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사회죠. 사회 관계, 뭐 관계, 인간 관계라든지 그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장이 이제 그 흐름입니다. 이제 나의 이제 사회 또 관계 또 내 행동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이 장에 있습니다. 내 자존감은 내가 만든다. 어떻게 해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타인의 말에서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경우 많이 당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아침에 뭐 잠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인지해 둬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세상에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뭔가 내가 또 계획하고 있을 때 우리 물어보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네트워크사 PM 사업을 하는데 나 이거 PM 사업을 하고 싶어. 나는 이게 하려고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면 또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다든지 뭐 안 그러면 또 뭐 동생한테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마찬가지 그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만나면 마음이 다치고 집에 돌아오면 위축되는 관계임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위에 내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선배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내가 사회관계 속에서 만나는데 만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뭐 몇 년 동안 뭐 수년 동안 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이런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자.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거죠. 자존감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이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존감을 단단히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이 이래요. 첫 번째가 남의 허락에 의지하지 말 것.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자신이 없고,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남의 허락을 구해요, 우리는. 그 친구가, 나 이게 PM 사업을 하고 싶은데, 친구가, 니 해봐봐. 그거 하면 니 잘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막, 남의 말에 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 허락을 해주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따라 해보세요. 싫어요. 해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해야 돼요. 아, 나 싫어. 안 할 거야. 내가 싫은 건 싫다고 이해해야 돼.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착한 사람들.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이해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싫어요 해요. 그냥. 장난으로. 장난으로 싫어요 하거든요. 싫다고 해야 돼. 싫은 건 싫다고 해야 돼. 내가 싫은데 그런 어떤 관계성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그게 나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폄하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 개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은 내가 만들고 내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고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면 불안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불안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어떤 새로운 일 시작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불안해요. 막 새로운 안 가봤던 데 가면 불안한데 그 스트레스와 긴장이 그런 불안이 내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에서 긍정적 해석으로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나는 성장하는 중인가 보다. 내가 불안할 때 집에만 있으면 안 불안해요.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야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곧 기분 좋은 성취를 이뤄내겠네. 나는 뭔가 내가 기대하던 그런 성취를 이뤄내고 내가 불안에 딱 왔을 때, 뭔가 새로운 시작에서 불안했을 때, 야, 나는 내가 이때까지 이루지 못한 그런 기분 좋은 성취를 곧 이뤄내겠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현재 안주함으로써 생기는 불만을 선택하기보다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제 현재에 안주하면 불안은 없어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어떻게 해요? 모여서 토로하잖아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막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거든요. 근데 뭐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긴 좋죠. 근데 그게 내가 현재에 안주함으로써 내 자신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불만 토로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어떤 변화를 선택해서 불안하지만 내가 마음이 안 편하지만 그게 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그리고 불안을 선택하자. 불만을 선택하지 말고 불안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억할 것.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게 된다.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우리 꿈꾸는 대로 우리 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죠. 이건 이제 불멸의 지혜에 나온 책하고 비슷한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보이지 않는 실체에게 전달하면 생각의 실체에 전달하면 그 생각의 실체가 내한테 와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쓰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뇌는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대요. 새로운 말이죠. 뇌는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대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뭔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안 되는 거를 생각하면 내 미래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내 미래는 잘 되고 긍정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공은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기억하고 싶은가? 사장님들은 어떤 미래를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 기억이 미래는 내가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어떤 미래를 기억할 건지 그건 사장님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의 기분은 행복을 하자. 자, 아침에 하는 첫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아침에 났을 때 오늘 아침, 이 겨울 났네. 나 오늘 어떻게 버텨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침에 첫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꿔요. 첫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면 부정적인 생각에 하루 종일 영향을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뭔가 오늘 아침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시원한데, 겨울나서 이제 씻고, 이제 겨우 가야지. 오늘 어떻게 버텨내지? 오늘 어떻게 하루 시간을 이겨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박 날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그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 내 말로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거 막 계속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정말 내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대박 날 것 같은데? 와,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나게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먼저,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버텨낼 거야. 이런 말들은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부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오늘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지만 오늘은 버텨낼 거야.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부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럼 하루 종일 그 부정에 아프고 힘들고 힘든 게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럼 하루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잘 될 거야. 오늘 건강하네? 난 안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종교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줘요. 가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뭐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데서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소한 행동을 하나 바꾸었더니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소한 행동이지만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내려고 하는 것. 사중 행동 알기. 이거 그죠? 사소한 행동을 하나 바꾸는 거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근데 먼저 내가 미리 준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행동을 알기. 그게 사중 행동 알기입니다. 근데 언제나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깁니다.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복잡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어렵다면 우리는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내가 복잡하면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어서 가지를 치자는 거죠. 가지를 쳐서 단순화시키자는 거. 자, 누구에나 표현할 자리가 있다. 두 번째, 내 안에 긍정 스위치 켜기. 감정은 내가 하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일상의 경험들로 연결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연쇄적으로 생각과 행동, 심지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위축시킨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회로의 스위치를 끌 수 있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켤 수 있다. 내 안에 긍정 스위치를 달칵 켜주는 말이 있는데 그죠? 내 꿈을 생각하고 나는 좋은 꿈을 생각하고 누군가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을 거야. 그죠?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에게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이런 것들이 내한테 긍정의 스위치를 껴주는 거예요. 내 꿈을 생각하고 아,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잘 될 거야.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이 긍정의 스위치를 켜주는 겁니다. 그럼 앞에 같은 내용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되면 그때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나서 이거대. 일단 시작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쳐 나가면 돼. 둘 중 어떤 사람이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가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도 때가 준비되면 할게. 내가 완벽한 때가 되면 준비할게. 시작할게. 이거랑 일단 시작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성공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게 뭐 뻔한 거죠. 가감하고 빠른 실행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시기는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완벽하면 시작하려 하면 그때는 뭐 무한정이죠. 이렇게 뭐 언제 될지 모르죠. 근데 일단 시작하고 난 뒤에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또 하나 고치고 배우고. 자전거 타잖아요. 그죠? 자전거 탈 때 처음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다가 5번 넘어지고 좀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 나중에 안 넘어지잖아요. 일단 타야죠. 타야지 되는데 안 타고 어떻게 해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에 있다. 우리가 어려운 당했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른 거죠.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의 잘해서 감사하자. 감사의 진면목은 상황이 좋을 때나 감정이 기쁠 때보다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이 어두울 때 드러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현재를 즐기면서 산다는 이 말은 매 순간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사건들로 아파하기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긴장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현재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잘 모르죠. 한 사람마다 다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고 나쁠 때가 있어요. 잘할 때가 아니지만. 근데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하면 그 상황이 극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은 이 장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인생의 꽃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핀다고 해요. 당신의 때는 결국 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꽃이 핀대요. 언제 필까요? 가장 아름다울 때 아름답게 핀답니다. 꽃이.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사장님 꽃이 필 때가. 근데 내가 그 완벽한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작하는 행동할 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장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그 때가 온 거예요. 시작했을 때, 행동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시작해서 계속 한 걸 한 건 나올 때, 그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그 시기, 때. 성장해야 할 때가 온다. 이게 본인이 느껴지나 봐요.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노력 끝에 능숙해졌다고 느끼고 만족하며 성장을 멈추고 누군가는 새로운 성장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컴포트 존. 자,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 어, 새로운 일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좀 힘들지만 어느 순간 이제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컴포트 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예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데 그때 누군가는 노력 끝에 능숙해졌다고 느끼고 만족하며 성장을 멈추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성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전자죠, 그죠? 누군가 노력했대, 능수했다. 거기에 만족하며 성장을 멈추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새로운 성장,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좀 편안할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시작했을 때, 좀 안정적이고 편안해졌을 때, 거기서 만족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컴포트 존은 항상 있는 건데, 성공은 안전지대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안전한 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뭔가 새로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 성공이 있거든요. 새로운 목표를 도전을 해야 돼요. 자, 내가 그 컴포트 존에 벗어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피어존에 가는 거죠. 두려움이잖아요. 또 새로운 걸 시작하기 때문에 또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존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배웁니다. 또 배우는 거죠. 그러면 배워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로우존에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서 성장을 거듭하는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벗어나 두려움을 감내하고 배울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돕는 장치. 이런 것들을 실행을 돕는 장치들이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내가 뭔가 좀 편안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이 환경에서 그 컴포트존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선명하게 만든 뒤에 공포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새로운 걸 도전할 거야. 친구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공표하다 보면 자기가 또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관점을 갈아 끼우기. 내가 실패에 대한 관점을 갈아 끼워야 돼요. 두렵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시작 못 하거든요.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에 대한 관점을 내가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가 막 행동을 했어요. 새로운 게 막 꽃이 피려고 막 그러는데 막 자라는데 뭔가 시련이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격에 대한 자기 검열을 강도 높게 합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자격이 부족하다며 스스로에게 제동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혹은 개발이 더 필요한지,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 어떤 다채로운 모습을 나타내는지 등은 도전, 도전하지 않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작의 가치는 그 시작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시작할 때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시작 안 해봤는데 자기가 난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고정 마인드셋이죠. 그래서 자기 검열을 굉장히 높게 해요. 그래서 그 시작의 때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동을 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무엇을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려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은 시작 자체로 그 의미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 향해서 함께 그 단체로 가면 그 그룹에 속해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8, 90년대 고도 성장 시기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개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대요. 개별성,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잠재력과 탄력성,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다음에 소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있고 유연성과 용기,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용기, 혁신적인 생각과 유연한 태도. 그다음 자기 주도성,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이런 성격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없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요즘 세상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저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주도성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거든요. 남이 시키면 잘 안 해요.
자,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부터. 지금 혼자 막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좀 그냥 누구 하면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라고. 짝짝짝짝짝짝 아, 해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짝짝짝. 예, 이게 교감이 돼야지. 특히 이 내용은 지금 최근 북워크샵, 북준미팅을 하니까 3장 좀 넘어가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예, 이거는 함께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면서 해야지. 제가 또 막 이렇게 의욕이 타오르는데 혼자 막 이야기하니까 의욕이 막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부터. 이기고 싶다면 고민을 충분히 건져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이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이제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부터. 자, 내가 우리가 막 하고 때 체력을 키우자는 거죠. 이루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자. 체력을 키워야 돼. 우리 운동해야 됩니다. 체력을 키웁시다. 나만 뒤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막 우리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나, 나만 자꾸 터지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하고 싶지 않는데도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게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제 그 SNS에서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굉장히 많이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나만 처지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과 비교해가 또 자기가 처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비교하는 마음이 나를 건들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네 가지 해결책이 있대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현아 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이 있어요.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아 사님 PT가 갔어. 나는 아직 VP야. 나는 이제, 현아 사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직 IMM이에요.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현아 사님하고 나 비교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비교는 반가운 자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욕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예? 비교는 자가움, 내가 비교할 때, 막 내가 어떤 거 뭔가 막 자극을 받잖아요. 막 속상하고. 이거는 이제 반가운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욕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어떤 것에 열받는지,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현아 사장님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나는 왜냐면 뷰티 가는데 돈을 많이 벌잖아. 나는 아직 그 아이엠엠이야. 옷을 사 입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좋은 옷을 사고 싶잖아요. 거기에 반응했잖아요. 그러면 두고 봐봐. 나도 꼭 PT 가서 좋은 옷을 사 입을 거야. 지고 또 사 입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런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왜곡된 시점을 보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누적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죠? 자, 현아 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시작했지만 현아 사님은 PT가 되고 저는 AMM이었어요. 그러면 현아 사장님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 그런데 내가 보는 다른 아는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노력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2시간 일했고 현아 사장님 하루에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나는 현아 사장님 2시간 일하는 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노력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아 사장님 12시간 했기 때문에 먼저 간 거예요. 하이라이트 쓴 거예요. 근데 그거죠. 그 시점은 왜곡된 시점인 거죠. 자기 두 사람이 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노력들이 축적돼서 간 거거든요. 그 시점을 보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비교는 고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인생은 결코 1차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지현아 선생님 옷을 좋은 한 개 사 입었어요. 내가 그게 그게 너무 막 부러워. 근데 인생에서 옷 한 개 사 입는 게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비교하자는 거예요. 행복은 1차원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코 1차원적이 아닙니다. 좋은 한 개 사입었다고 현아 사람이 계속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다른 나머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졌다고 가정해 본다. 내가 이미 가졌다 치자. 나는 옷을 사 입었다 치는 거야, 그냥. 야, 난 옷 사 입었어.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맛에 사회도 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하면 나만 뒤처진 게 느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뭐 작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게 모든 게 뭔가 우리가 막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 닥쳐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죠. 네. 가장 아름다울 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꽃은. 그 때를 위해서 이런 때들이 안 오면 아직 내가 아름다운 때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때들은 나한테 와야 돼요. 행동했을 때 이런 때가 오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때가 안 돼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고장난 스프링 고치기. 제이스 노맥은 그의 책 의욕의 기술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타성에 젖어서 고장난 마음속 스프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엄청나게 절망적이지 않아. 라는 고장난 스프링은 현재에 안주하는 마음이다. 이게,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성에 젖었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속 스프링이 고장난 거야. 탄력을 잃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즘 12월 달 라스베가스 갔다 와가지고 12월 달 뭐 1월 달 해가지고 막 저녁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피클린하고 이제 체격을 좀 이렇게 잘 유지했었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한 20kg 넘게 쪘어요. 근데 이때 괜찮아 아직 뭐 겨우 2, 3kg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직 절망적이지 않잖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먹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위기다. 안 된다. 파트너들이 보고 있는데 봤더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피클린 한다 하는 해놓고 안반 요요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단식도 하고 먹는 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망적이지 않다. 이 좋은 말 같지만 안 좋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절망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타성이 적게 만든다는 말이죠.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몰입하는 행위가 무척 중요합니다. 자, 변화를 지속하기 전에는 가정에 몰입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 거죠. 내 마음에 탄력성을 가진 거, 탄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라고 잘하는 일 있고 좋아하는 일인데,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사장님들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거예요? 잘하는 일을 선택할 거예요? 자, 이것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죠? 좋아하는 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자, 읽어볼게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둘의 교집합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막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해도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지만 어떤 일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았다면 더 많이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고 켈리 델리 창업자이자 회장인 켈리 체가 말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 그런 일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게 뭐 이거는 딱 교집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잘하지만 잘 못하지.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새로운 시작 앞에 두렵다면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거나 도전할 때 당신은 긴장하는 편인가? 가슴 설레고 재밌어 하는 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긴장하는 편이라고 대답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가슴 설레고 설레는데. 재밌어하고 설레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긴장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자신감 있게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죠. 새로운 도전을 앞두거나 낯선 환경에서 긴장할 때면 이 문장을 떠올려 봐라. 어떤 문장이죠? 하나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라.
삶을 게임처럼 바라보면 불필요한 긴장과 두려움을 덜어내고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우면 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저는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기량을 잘 발휘할 때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이제 줌 미팅도 이렇게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긴장이 풀리면 더 이렇게 좋은 미팅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강의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약간 긴장이 좀 풀렸어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고 설사 실패한다 해도 실패의 경우로 인해 다음에 더욱 능숙해짐을 알 때 우리는 시작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된다. 한 게임 이렇게 게임 한 번 시작하면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한 번 했으면 한 번 실패했으면 그 게임 했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게임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게임은. 당신은 앞으로 나타날 각종 장애물을 멋지게 극복하며 흥미진진하고 귀한 경험들을 소화해낼 것이다. 만약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보다 훨씬 능숙하게 해내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잘 해낼 것이다. 자, 우리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두렵잖아요. 그럼 게임 한 판 하지 뭐. 실패하면 다시 한 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때들이 내가 지나갔을 때 그 어느 때에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꽃이 활짝 핍니다. 우리는 활짝 피어날 겁니다. 활짝 피어난대요, 꽃이.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예쁘잖아요, 그죠? 저는 3월 달에 그 목련이 활짝 폈을 때 진짜 너무 좋아요. 그 흰 목련. 저기요. 네? 누가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는 활짝 피어날 겁니다. 이 활짝 피어날 때, 활짝 피어났을 때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가 활짝 피어났을 때, 자,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을 때, 시작했을 때, 꽃을 활짝 피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내용이 이겁니다. 자,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어요. 성취를 해가지고 활짝 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금 몇 분이죠? 57분이 시간 많이 됐네. 삶을 흘려보내지 말고 채울 곳. 사상가 존 러스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없이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그 인생은 물론 단 하루도 인생의 존귀함을 모르고 말 것이다. 인생이란 그 어떤 설명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저절로 퇴직되는 것이다. 아침 식사할 때 조용히 감사하며 자신의 성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실로 채워져 갑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 무엇을 채워놓고 싶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부스터 장착하는 방법.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마음을 새로이 다잡아도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답답함에 여러 사람들이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새롭게 다잡아도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를 약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실행력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그 실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이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마음의 무게를 확인한다. 할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위를 작게 쪼개진다. 내가 뭔가 새로운 시작할 때 내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무게를 쪼개는 거예요. 많잖아요. 무게가 무겁잖아요. 쪼개서 하면, 그래서 그 무게를 가볍게 하면 하나하나 실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한다.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일은 기한 설정이 없는 일보다 우선순위로 놓이기 때문에, 못하네요. 놓이기 때문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한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도 목표 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쪼개서 설정하고 그 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아닌 환경을 믿어라.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나보다 그 일에 관심이 크고 우수한 사람과 팀을 이뤄라. 그래서
내가 의지력이 약해. 실행이 약해. 그러면 그 일에 관심이 크고 우수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하면 나가 그냥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결국 우리가 따지면 시스템이죠, 그죠?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설정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 목표를 그런 그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그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으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세 가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자주 미소 짓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려보자. 부모님, 친구 또는 낯선 사람이지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더 좋다. 우리가 웃는 사람을 보면 함께 미소 짓게 되는 이유는 뇌에 거울 유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런 하잖아요. 그죠? 뇌의 거울. 이게 거울이죠. 내 모습이 보이는, 비치는 거울. 거울 유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웃는 사람을 떠오르면 웃는 얼굴을 짓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인상 쓴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 발견하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더 쉽게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주고받고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해내고 그걸 함께 이야기하면 친밀감이 형성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기 관심 없다고 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기. 상대방을 관찰하며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짐작하기보다는 실제로 관찰하고 물어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 다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언행일치,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또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요즘 SNS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조금만 그 한 개 잘못해도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가도 갑자기 추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도덕적 감수성과 윤리의 의식. 그죠? 높은 도덕적 감성을 가지고 윤리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대요. 바르게 삽시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제자리에 멈춘 것만 같을 때 정체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정체된 느낌은 주로 상대적 비교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목표 자체가 선명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체감이 느껴지면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목표가 선명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선명하게 정의하고 구체하는 작업을 하고 수치하여 평가합니다. 경영학의 거작인 피터 드러커. 제가 경영학 나와서 이 사람 이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멈춘 것 같다 느꼈을 때는 뭔가를 수치화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개선시켜 나가면 됩니다. 나의 법은 내가 만든 것. 성공적인 삶은 각자가 말과 생각으로 품은 간절한 꿈을 얼마만큼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성공의 삶은 내가 간절한 꿈을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말로 꾸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선명한 목표. 둘째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꿈에서 목표로, 목표에서 실행 계획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계량 가능하며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정도로 추적 가능해야 됩니다. 야, 이게 그게 다 성공 법칙이다. 꿈, 목표, 그죠?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저, 계량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이게 잘 되느냐 평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없이 표현할 테니까. 사람들은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안 하던 여러 가지를 한 방에 익히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 내가 뭔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많죠. 뭐 책 읽기, 뭐 운동하기, 명상하기, 감사하기, 그다음에 좋은 말 하기, 뭐 긍정적인 생각하기, 뭐 이런 것도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목에 막 하려고 준비해요.
제가 오늘 옛날에 1988, 뭐죠? 갑자기 안 나와. 덕선이 나오는 거 이름 뭐죠? 1988인가? 1989인가? 예. 예. 그거 보니까 덕선이가 공부하러 가요. 도서실에. 그래가지고 자기주의 닦고 책 정리하고 목표 딱 세우고 막 해놓고 딱 하자마자 1분 만에 잠들어가지고 자더라고. 한 방에 뭔가 하려는 거죠. 근데 뭐 좋은 습관은 한 방에 다 안 돼. 한 개씩.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습관을 제대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법칙을 지켜야 된다.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10개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한 번에 하나씩 1년에 걸쳐 10개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습관들을 선택한 뒤에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한 개씩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장을 위한 not to do 리스트.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그 리스트예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말만 들어도 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등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찾은 최고의 브레인 코치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짐 킥이에요. 킥. 킥은 상위 10%의 엘리트들의 특징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리스트, not to do 리스트예요. 해야 될 리스트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그저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 공부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 꾸준함이 없는 것. 근데 꾸준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행하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라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거. 40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중년의 내가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내래요. 지금 우리가 가장 똑똑한 내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반대로 하면 해야 될 것이잖아요. 공부에 그치지 말고 계속 실행하고, 꾸준하게 하고, 항상 배우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 전반이 그렇습니다. 꽃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놓고, 자라고, 피울 때까지 그 단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 먼저 내 자신에 대해 보는 관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돼. 건장하게 바꾸고. 그리고 자신을 너무 폄하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비슷합니다. 다 1000번에 다 잘하는 사람이 잘 없고, 한 번에 다 된 사람이 없거든요. 다 그렇게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폄하하지 말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행동을 가르쳐 줬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시기,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때가 오거든요. 행동해야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할까? 더 컴포트 존에서 피어 존으로, 러닝 존으로, 그로우 존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꽃에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모든 것의 뿌리인 마음과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출발점이 내 마음과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아, 나는 원래 그래. 아이, 우리 집안 그런 집안이야.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각자마다.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바뀐다는 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양반 원래 저런 사람이야. 우리 집, 나는 원래 그래. 이런 프레임을 갖지 말고, 그것은 원래 내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자란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뿌리를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하고,
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함께 했을 때, 팀워크를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꿈꾸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꿈꾸고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어서 진정한 자유, 시간적, 경제적 자유, 또 우리 정신적인 자유, 모든 행복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월 달에는 꽃은 누구나 핀다를 가지고 함께 책을 읽었고 또 함께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2월 달에는 불멸의 지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꿈, 목표, 행동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고 의지가 따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꿈과 꿈을 세부적으로 적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목표화해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돌아보고 그런데 혼자는 잘 안 되니까 함께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팀워크를 이뤄서 또 지금 방금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더 드림 그룹의 모든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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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사업하시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시간이 누구라도 있을 겁니다. 예. 실패 없는 성공은 없고,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성공 명언이 존재하잖아요. 예. 오늘 강의로 정말 하루하루 잘 이겨내는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해주면, 예. 자존감 찾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꽃이 피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시고 시스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책을 정독하셔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심재엽 사장님 혼자만 알고 지혜를 얻으면 되는 건데 지혜가 쌓일수록 예, 이금벼처럼 겸손해지고 또 혼자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누는 사람이 네, 됩니다.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지혜를 나눔해 주신 심재섭 사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줌으로 하니까 네. 제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내용이 너무 네, 좋아서요. 계속 이제 네. 적었어요. 예. 네, 이렇게 함께 눈을 감사합니다. 마주치면서 하면 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혼자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자꾸 막히고 좀 그랬어요. 그 중간에 조금 3장 갔을 때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우리 또 현아 사장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많이 들어오셨네요. 65명 들어오셨네요. 혹시 내일 공부한 점이나 공지, 질문 점 있습니까? 네. 음, 없네요. 그죠? 내 네, 자신을 너무 네, 존중하고, 좋았어요. 목표를 세우고, 네, 행동하고, 같이 네네. 꽃을 피워봅시다. 네네. 네. 수요일 공지할까요? 네. 네. 네네네. 내일 2월 7일 수요일 11시에는 엄청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PM의 당군 할아버지, 네. 월 사업 GCL, 예, 이재덕 그룹장님이 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은 파트너분들 손 꼭 잡고 참여해 주시면 예,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장님. 네. 내일 10시에는 IMM 이상 리더 미팅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리더 미팅 참석하시고요.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우리 11시 강의가 마친 후에는 오후 2시에는 각 지역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우리 사업 설명회가 회사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그중에 대구 센터, 대구 비즈니스 센터에는 우리 PT 박미경 사장님이 리더 스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또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셀카 오른손으로 액티 잡고 셀카 찍는 거 밴드에 업데이트 해주셔야지 안 하신 분은 내일 오셔가지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드림 가족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크게 만들 거예요. 다 사진을 넣어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내 얼굴이 없다 하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사진을 꼭
찍어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특히 카메라 깨끗이 닫고 뽀얗게 나오면 내 얼굴이 선명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쁘게 찍어서 밴드에 꼭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월 15일 날 제가 그런 킥오프에 참석을 저 혼자 했었고, 참석을 하고 그 행사를 보고 나서 제가 PM 사업의 비전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PM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고 3년 7개월 만에 월 1억 CL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여러 명이 같이 가서 그 광경을 본다면 똑같이 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독일 본사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에 내 지인들 많이 초대하시고요. 저희가 대구에서 관광차 2대로 진행을 하는데 90명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회비는 2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2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정신만 사장님과 제가 부담을 할게요. 그래서 차비만 나오고 밥이나 떡이나